김주범의 경매에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와 그 권리의 종류별 변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 순위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별 법률에 의해서 비용 변제에 관한 것, 최우선 변제에 관한 것, 우선 변제에 관한 것, 시간적 순서에 따른 우선 변제에 관한 것, 그리고 시간적 순서와 관계없이 균등 변제, 즉 안분 변제에 관한 것, 이런 변제 방법이 이미 일반법 그리고 특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들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상의 경매 절차 진행 이전에 이미 등기, 즉 공시가 있어야 배당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용 변제는 경매 집행 비용과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한 것입니다. 경매 집행 비용은 이 경매 절차 진행을 위해서 채권자가 이미 선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용을 경매 절차 종료, 즉 매각대금의 완납 이후에 배당 절차에서 선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요비와 유익비는 지출한 비용을 말한 것인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그 물건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라든지 현상 유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 가치 증진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유익비를 말한 것이죠. 이 비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비용 변제로서 선공제하고 배당을 하는 것이죠. 실무에서 이 필요비와 유익비는 흔히 있지 않는 권리의 종류에 속합니다. 이 권리가 실제 있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 전 확정 판결을 받기가 시간적으로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 변제를 이 배당 절차에서 받기는 힘든 것이죠. 비용 변제 이후에 이제는 실제 배당에 돌입합니다. 결국 순위를 이렇게 나열해서 순서화하고 있지만 이 순위는 결국 집행비용은 0순위가 되는 것이죠. 최우선 변제에 관한 것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말한 것이죠.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기한 임금 채권 또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 대상인데, 재해보상금은 시무에서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변제에 관한 것은 이 당해세를 말한 것이죠.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말한 것인데, 지방세는 크게 금액이 많지 않지만 국세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상속세, 증여세 같은, 그리고 종부세 같은 이런 게 국세에 포함한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로 분류되는 것이죠. 이 당해세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국세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도 5월 4일부터 지방세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순위인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인일 때 이자의 권리가 당해세보다 먼저 발생했다면 이 당해세를 임차인에게 양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법률 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전 이미 미납된 당해세가 없었다면 임차인의 권리가 더 우선한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 중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 당해세는 상업용 건물, 그 외 기타 토지 건물은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시간적 순서에 따른 우선 변제는 담보물건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그리고 당해세 이외의 조세 채권을 말하는 것이죠. 당해세 이외의 조세 채권은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가 아닌 그 사람에 대한 것이죠. 예컨대 국세 중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등을 말한 것입니다. 지방세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채권은 법정기일 또는 과세기일에 날짜 지정이 되는 것이죠. 담보물건은 등기한 날, 배당 요구를 신청한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은 당역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그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 것이죠. 이 당해세 이외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또는 과세기일을 기준할 때 신고 또는 부가일을 기준으로 기일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 신고일은 종소세 신고일, 부가세 신고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소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언제든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납부기일은 5월 30일로 지정되는 것이고, 부가세는 일반 과세일 경우에는 전기분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신고를 마쳐야 되고 7월 25일 날 납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년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신고한 날짜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다. 이때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예컨대 신고한 날짜가 5월 10일 날이었다. 이렇다면 신고한 본인은 5월 1일 날 과세 표준에 확정이 있었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때 그 기일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납부일을 딱 정해서 지정 통지한 것이죠. 통지한 날 기일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 날짜 중에서 서로 빠른 사람이 먼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죠. 만약 담보물건, 임차인, 그리고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이 모두 같은 날 발생했다. 이때는 동순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안분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순위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별도의 변제 방법에 대한 정함 없이 순위만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로자의 임금 중에서 최종 3개월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그 다음 순위로 지정한 것이고, 그 외에도 체납처분비 또는 가산금, 본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외에 그 징수금을 말한 것이죠. 즉 가산금에 대해서도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이 다음 순위로 지정된 것이고, 이런 채권의 변제 이후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제는 균등 변제 안분 절차에 의해서 모두 동순위 관계에 놓고 시간적 순서 필요 없이 그 금액 따라 안분 배당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채권들은 순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위별 비용 변제를 마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때 비로소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하기 전 우선 비용을 변제하는 것이죠. 경매 절차 비용을 채권자에게 선 지급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지급일은 배당기일입니다. 이 1억에서 우선 첫 번째 경매 집행 비용을 빼야 되겠죠. 통상 1억 기준하면 200만 원 전후 소요되게 됩니다. 편의상 2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채권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필요비와 유익비는 실무에서 자주 보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 절차에 빼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9,800이 되는 것이죠. 이 금액으로 배당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제 최우선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소액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차가 있다면 이자의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이 전체 금액에서 2분의 1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 금액으로 이제 우선 변제를 합니다. 만약 당해세가 있다면 그 당해세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무조건 우선 변제, 주거용 건물이라면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 여부를 확인해서 그 순위가 당해세와 배당 요구 있는 임차인과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당해세가 있다면 당해세를 변제하는 것이고, 당해세가 없다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남는 금액을 마이너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은 돈으로 서로 간의 순위를 확인한 것이죠. 시간적 순서에 따른 우선 변제, 담보물건은 등기 한 날, 배당 후 신청을 한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 이자는 당효권 그리고 확정일자 중 늦은 날, 이날을 기준으로, 당해세 이외의 조세 채권은 법정기일 또는 과세기일 기준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우선 변제를 한 것이죠. 이렇게 시간적 순서에 따른 우선 변제를 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다시 임금 채권이 있다면 임금 채권자, 나머지 금액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조세 채권, 가산금 등을 말한 것이죠. 그러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4대 보험, 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제 균등 변제, 즉 안분 배당을 받은 순위 없는 채권자, 이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죠. 배당할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1억에 낙찰됐다면 9,800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금액이 다 끝날 때까지 배당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4순위, 원 배당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거의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번 시간은 배당 순위와 그 권리의 종류, 변제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